자, 이번 시간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하고 관련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문제가 원래 세무 1급에만 종종 냈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세무 2급의 출제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근데 가장 최근 2020년도 두 번 출제했어요. 두 번씩이나 출제할 만큼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서류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이제 좀 다양한 문제를 내고 싶다. 근데 이런 문제는 세무 2급에 없었으니까 우리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출제를 하기 시작하는 뭐 내도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형태. 그럼 이 서류는 왜 작성하고 있고 왜 내야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서류는요.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유형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했겠죠? 우린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하잖아요. 사용한 기간에 걸쳐서 비용 배분을 시켜야 되겠죠. 누구를 취득 원가를. 자, 그러면 그런 자산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드시 뭘 내라? 취득 명세서를 내라.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럼 그 부분으로 들어오는 이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후관리 목적이에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회계기준이나 법인세나 소득세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부가세에서는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이 감가상각의 기간이 가치 감소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 간주시가 얘기랑 겸용사업체 얘기할 때 했었어요. 자, 그런 사후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용에 뭔가 내용들이 바뀌는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사업설비일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하거나 또는 증축하거나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중에 누구도 포함이다? 자본적 지출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반드시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서류를 같이 내달라. 그러면 국가는 무슨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지켜볼 것이고 이외에 기타 고정자산은 2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사업자가 면세였다가 과세로, 과세였다가 면세로 또는 겸용사업자 형태이다. 그러면 공동매입세 안분 계산이라든지 우리 과세 유형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공제 못 받았던 거 전부 다 돌려달라고 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의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기환급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유는 뭐였죠? 우리는 영세율 적용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업설비를 취득한 적이 있다. 그죠? 설비자산 취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재무구조 개선 쪽이었었죠. 자, 그 세 가지 사유 중에 우리 이 사업설비가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서류의 또 하나의 역할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그 조기환급의 사유가 우리는 설비자산 취득이었다라고 하면 이 서류가 반드시 뒤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대부분들이 조기환급 서류로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없어도 내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이 서류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 목적이 1차적인 부분. 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우리 이거 불러와서 반영을 하지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서 불러오는 건 메뉴 상단에 뭐가 있을 것이다? 아니, 불러오기 기능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불러오기 기능을 쓸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계정 과목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불러와지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고정자산 계정 과목인 유형자산, 무형자산 계정 과목이 있죠. 그 계정 과목으로 입력한 걸 불러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서류는 높아지면 또 얘기하지만 매입세 쪽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고정자산 매입에 금액이 있다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자리에 우리 신용카드 매입이 있으면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 나눴죠. 자, 이 고정 매입이 있었다라면 무엇 해야 된다? 이 서류 꼭 내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단순하게 여러분 입력을 하나 해보고요. 제가 시험에 나왔던 형태 하나를 좀 띄어서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잠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회사는 2100번으로 바꿔주세요. 네, 2100번 청송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2100번에 가셔서 회계관리 쪽에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못된 사례를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저랑 똑같이 며칠 가냐면 1월 31일을 가겠습니다. 자, 1월 31일 입력해 주시고요. 자, 매입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출 쪽 서류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챕터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가산세 쪽 빼고는 다 이제 매입 서류 배우시는 거예요. 매입과 관련된 서류. 자, 그 부분에 매입이니까 우리 세금 계산서를 살게요. 자, 50일 과세.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저는 자동차라고 넣을게요. 자, 공급가액은 우리 1000만 원만 넣겠습니다. 부가세 100만 원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거래처는 누가 있는지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요. F2번 눌러서 우리 거래처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그거로 다 통일시킬게요. 우리는 지금 태찬이라는 회사로 갈게요. 주식회사 태찬. 그래서 태찬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받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제가 품목에 자동차라고 넣습니다. 자, 근데 분기에 가서 저는 외상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처리를 해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외상 매입금에 원재료가 차변에 생겨 있죠. 그리고 저는 혼자 토닥토닥합니다. 난 회계를 잘했어.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딜 가보냐면요. 부가가치에 가시고 그리고 부속 명세서에 어디에 들어가시면 된다. 우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자산의 서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저 왜 눈에 갑자기 안 띌까요? 우리 아래쪽에서 세 번째.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입력했으니까 우리는 일기 예정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자,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있죠. 자,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그러면 기본 세팅값이 있어요. 건물도 있고 구축물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차량 운반구도 있고 비품도 있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사고를 쳤죠. 무엇으로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확인키를 누르고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겠다고 해도 자료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분명히 자동차 샀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을 뭐로 넣는 거예요? 원재료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고정자산을 불러지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코드로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 서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열어서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 조회시켜 주세요. 자, 우린 1월부터 3월. 자, 들어가면 우리 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하는데 아니요 할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입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세금계산서 받아왔고 공제 가능으로 넣었어요. 그럼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들어오는 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자동차예요. 근데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일반 매입. 됐어요. 자, 고정자산 매입 분기 틀리시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 잘 하실 것. 그럼 저희는 다시 전표 입력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 가시면 될까요? 메뉴들은 다 최소화 시켜주세요. 우리 1월달 상태에서 그냥 갈 거니까. 그럼 지금 자동차 이 자리에 외상을 우린 혼합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혼합 3번으로 눌러주시고요. 차변에 원재료를 우리 자동차 208번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넣었네요. 그러면 공제 가능 자동차 한 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똑같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누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냐면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갈게요. 자, 상단 우리 들어왔어. 죄송해요. 들어와져 있는 상태니까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계정 과목 추가하고 싶으시면요. 이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누르면 우리 계정 과목 모두 검색이 돼요. 네,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얘 눌러주시면 태찬에서 자동차 산 거 1,000만 원에 100만 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아까 블록이 구간에 가면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문방구, 기타, 감가상각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국세청 양식이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구분대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블록이 구간이 나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 어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우리 조회 버튼 누르면 다시 들어오죠.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눌러서 자료 반영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일반 매입에 있었던 부분이 고정자산 매입 1,000만 원짜리로 옮겨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 그래서 이 서류도 중요 서류예요. 자, 두 번째 입력할게요. 자, 이번엔 똑같이 자동차인데 여러분 우리 54 불공 넣을게요. 자, 유형의 54 불공 자동차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이번엔 3,000만 원으로 색을 좀 내볼게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태찬 엔터 치면 그대로 들어오죠. 전자 1번 돈은 안 주었다고 할 거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F2번 누르시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3번을 선택합니다. 분계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원재료 뭐로 바꿔주시고 차량 운반구. 자, 208번 넣어주시면 되고 대변에 우리 미지급금 253번 넣어서 끝낼게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넣었던 부분. 자, 얘도 감가상각 해야 하네요? 해요. 그쵸? 근데 얘는 면세 사업에 썼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법에서 무슨 부분?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는 우리 매입세 공제를 해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공 처리했거든요. 자, 요 부분이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겠죠. 자, 이 부분의 서류는요. 사후관리 서류이기 때문에 불공제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상단에 블록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자, 분명히 차량 운반구에 208번 차량 운반구가 벌써 들어가져 있고요. 이거 여러분 넣은 적 없어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아예 세팅값을 넣어준 거예요. 기본은. 자,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얘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태찬에서 3,000만 원짜리 사온 자동차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 정리됐고 우리 어디?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갈게요. 자,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니요 눌러주시면 세로 블록이가 되죠. 그럼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은 아까 있었던 1,000만 원에 3,000이 가산되면서 4,000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4,000만 원 금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에 16번 자리에 3,000이 들어온 것 뿐인 거예요. 됐을까요? 아, 불공제 사유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메인 매출 전표 다시 갑니다. 이번엔 카드로 사볼게요. 자, 자동차도 카드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갈게요, 이번엔. 자, 그럼 유형 자리에 카드 매입인데 공제 요건 충족하였다? 57 카과겠죠. 자, 57 카드 과세 자동차 샀고요. 여러분, 우린 1,000만 원 넣을게요. 자, 거래처는 태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는 F2번 누르셔서 우리 현대카드 선택할게요. 현대카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자? 카드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미지급금에 현대카드 들어온 것까지 정리가 됐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제가 공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들어와야 된 게 맞고요. 자, 원재료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주셔라? 차량 운반구로 바꿀게요. 됐을까요? 자, 그럼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 마무리. 자, 그러면 지금 카드로 매입한 고정자산이 있었던 거네요. 자, 어디 들어가셔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블록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해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3건이 되죠. 자, 누구도 들어온다? 아, 신용카드. 자,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죠? 현금 영수증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이 있다라면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우리 가치신고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한 데이터 안 부를 거니까 아니요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금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니까 어디 매입에 들어올 것이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대로 글씨 따라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라고 하는 부분에 고정자산 매입에 금액 들어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패턴을 아셔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매입 쪽 정리할 때 대부분들이 외상키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금도 외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좀 재고 자산이 아닌 것도 다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고 막 이런 실수가 너무 많이 범하고 있는 거여서 분기 처리는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매출보다 매입을 조금 더 신경 쓰실 것. 자, 그럼 저희는 매입 매출 전표 요 세 건 모두 삭제할게요.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데이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삭제라는 버튼 눌러서 데이터는 다 휴지통에 넣어 버릴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지워졌고요. 매입 매출 전표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 부분 불로기 하시면 전표 데이터 없으니까 여러분 싹 지워지겠죠. 네,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없겠죠. 자, 이 상태로 우리는 그냥 저장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메뉴는 종료시켜 주세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대로 그냥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료 눌러주시고요. 저장하겠냐고 물으시면 그냥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남겨져 있어도 어차피 저희 새로 블로그 하시면 뭐 다 지워질 거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저희 시험에서 내는 형태는 지금처럼 반영하는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내고 싶어 하냐면요. 자, 이런 형태 문제들을 출제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무엇해라? 작성해라. 여러분 누구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래요. 자, 그리고 단 구입 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한대요. 자, 결론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는 건 없다. 우리 가끔 비품이 소액이면 소모품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없다. 전부 다 우리는 무슨 자산, 유형이나 무형자산 처리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곧바로 열고 이 요건을 입력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보실 거 2월 15일. 자,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무엇을 구입했다? 비품을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품은 누가 봐도 고정자산 맞죠? 감가상각자산. 그럼 비품 구입했고요. 자, 그런데 뭐로 사왔어요? 신용카드로 사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분명히 고정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든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였든 우리 모두 다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입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됐을까요? 그러면 일단 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이 앞에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 2월 28일 공장에서 사용할 제품 제작용 기계를 구입했대요. 자, 기계 장치를 샀다. 그리고 뭐를 받아왔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기계 장치도 입력하는 게 맞겠죠. 자, 세 번째 3월 30일 영업부서 업무용 승용차 990cc. 자, 여러분 우리 1000cc 이하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네, 그래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경차를 구입했대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소취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부분도 입력한다 안 한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동차는 오해할 수 있어서 무슨 부분? 공제 가능 자동차와 공제가 안 되는 자동차까지 모두 다 같이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 자료를 입력하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어디 들어가셔서 부속 명세서에 곧바로 들어가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걸 선택합니다. 이런 거래처는 저희 회사 거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거래처 부분에 대한 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조회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월 1에 일자를 넣습니다. 우리 2월 며칠이요? 15일. 자, 상호 자리에 가셔서 F2번 누르시면 거래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거래처가 없어서 그냥 다 부천으로 통일할게요. 네, 부천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정보는 코드 도움으로 눌러서 뭐 대한전자, 상신기계,
대한모터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자산 구분. 여러분, 비품은 우리 건물과 구축물도 아니고 기계장치도 아니고 차량 운반구도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만 구분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모두 기타로 가요. 그러면 저희는 4번 기타를 선택합니다. 자, 공급가액 얼마이죠, 여러분? 200만 원에 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2월 28일. 자, 그리고 거래처 상호는 또 부천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천으로 통일. 자, 그리고 자산의 구분은 우리 뭐 샀다? 기계. 자, 그럼 기계장치는 몇 번? 2번이죠. 2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에다? 3천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3월 30일. 자, 거래처 부천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자산의 구분은 우리 경차인 자동차 샀네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 3번 넣어주시면 되죠. 금액은 1,500만 원에 150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고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시험에서 내면 다른 거 안 합니다. 점수 한 3점 정도 줄 거예요, 여러분. 네, 3점 정도 주는 100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저희는 그냥 저장해 놓을게요, 여러분. 뭐 저장되어 있다고 문제 될 건 없어서요. 자,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왜 내야 되는지, 왜 작성하는지, 뭐, 그러니까 전표 입력해서 전부 다 가져오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들로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화면에 예제를 좀 띄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챕터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